2월의 차가운 바람이 묘지를 스쳤습니다. 한승그룹 회장 서윤경은 죽은 아들 앞에서 매년 이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명문대 합격증을 쥔 채 무릎 꿇고 우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20살, 고아, 그리고 죽은 아들과 너무나 닮은 얼굴. 윤경의 심장이 멈췄어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온 가족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월 14일 오전 10시쯤 서윤경은 검은색 세단에서 내렸습니다. 68살, 한승그룹 회장. 하지만 오늘은 회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윤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렸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윤경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잘 닦인 돌계단을 올라 언덕 중턱으로 향했어요. 이 길을 18년째 걷고 있었습니다. 매년 2월 14일, 아들 재훈이의 기일. 혼자 왔어요. 늘 그랬습니다. 묘지 앞에 도착했어요. 정재훈 지묘. 검은 비석에 하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경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국화를 놓았습니다. 재훈아. 작게 불렀어요. 엄마 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경은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차갑고 낯설었어요. 올해도 왔네. 또 1년이 지났어.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없는 1년이. 윤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았어요. 18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회사는 잘 돌아가. 내가 걱정했던 신사업도 성공했어. 윤경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엄마는 여전히 내가 보고 싶어. 목이 메었습니다. 매일 내 생각해.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내가 떠올라. 윤경은 눈을 감았어요. 재훈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 25살 젊고 밝았던 얼굴. 사고 전날 밤이었어요. 엄마, 나 내일 출장 갔다 올게.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윤경이 대답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고속도로 추돌사고. 재훈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윤경은 눈을 떴습니다. 비석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낙엽이 날아왔습니다. 윤경의 어깨에 떨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윤경은 고개를 돌렸어요. 언덕 아래쪽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경은 일어났어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또렷해졌어요. 낮고 억눌린 울음이었습니다. 윤경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어요. 남자는 20살쯤 돼 보였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했지만 옷은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어요. 종이였습니다. 윤경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합격증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합격을 축하합니다. 큰 글씨가 보였습니다. 남자는 그 종이를 가슴에 꽉 안고 울고 있었어요. 윤경은 숨을 멈췄습니다. 합격했는데 우는 거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근데 어떡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외숙모가 노가다나 뛰래요. 윤경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노가다? 남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대학 보내줄 돈 없대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래요. 남자의 손이 합격증을 구겨쥐었어요. 이게 쓸데없는 거래요? 윤경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윤경은 숨이 멎었습니다. 얼굴이 보였어요. 또렷한 이목구비, 짙은 눈썹, 큰 눈,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버릇. 말할 때마다 고개를 살짝 숙였다 들었습니다. 윤경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럴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윤경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급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합격증을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제가 시끄럽게 해서 아니에요. 윤경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또 그 버릇이 나왔습니다. 윤경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조여왔어요. 합격했다며요? 윤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남자가 작게 대답했어요.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대학 가야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윤경은 가방을 열었어요.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해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봤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승그룹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받아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윤경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합격한 거 대단한 일이에요. 도움받을 자격 있어요. 남자는 한참 동안 명함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윤경은 남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정민우입니다. 정민우. 윤경은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입안에서 굴렀습니다. 민우 씨, 힘내요. 네. 민우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윤경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좁은 어깨, 낡은 패딩, 터덜터덜 걷는 발걸음,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버릇. 윤경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그럴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윤경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윤경은 다시 재훈이 묘지로 돌아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재훈아, 작게 불렀어요. 방금 이상한 아이를 만났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합격했는데 우는 아이. 대학 못 간대. 윤경은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쓰여.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그럴까? 엄마가. 윤경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오후 1시쯤 윤경은 차에 탔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응. 윤경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윤경은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풍경은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절박하고 슬프고 포기한 듯한 눈빛,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버릇. 윤경은 눈을 감았어요. 왜 자꾸 생각나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어요. 윤경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장실로 갔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후 일정 확인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윤경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명함 케이스를 꺼냈어요. 명함이 한 장 없었습니다. 민우에게 준 명함이었어요. 윤경은 명함 케이스를 내려다봤습니다. 김 과장. 네, 회장님. 사람 하나 알아봐 줄 수 있어? 윤경이 물었어요. 김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윤경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이름은 정민우. 20살.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자. 김 과장이 메모했습니다. 뭘 알아보시겠습니까? 기본 정보만. 출신, 보호자, 현재 상황. 윤경은 잠시 멈췄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굴 사진. 김 과장은 잠시 윤경을 봤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마워. 김 과장이 나갔어요. 윤경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높고 넓었어요. 하지만 윤경은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우의 얼굴만 떠올랐어요. 그 눈빛, 그 버릇,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 왜 그럴까? 윤경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나칠 수 없어. 저녁 6시쯤 윤경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고 조용한 집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늘 그랬습니다. 윤경은 재훈이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18년 전 그대로였어요. 책상, 침대, 책장 모두 그대로 두었습니다. 윤경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재훈이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꺼내서 봤습니다. 25살 재훈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경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재훈아, 작게 불렀습니다.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내가 보고 싶었나 봐. 그래서 그 아이가 자꾸 떠오르나. 윤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면 말을 멈췄습니다. 혼자라서 그런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윤경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경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눈빛, 그 버릇, 그리고 합격증을 쥐고 우는 모습. 왜 자꾸 생각날까? 윤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 후면 알겠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 아이가 누군지. 윤경은 잠들려 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민우 생각만 났어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뭔가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윤경은 이불을 덮었었습니다. 내일이 오면 알게 되겠지.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차가운 달이었습니다. 윤경은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민우,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넌 누구니? 대답은 없었어요. 달빛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경은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윤경은 사장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오전 10시,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윤경은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입니다. 들어와요. 윤경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 과장이 갈색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 과장이 책상 위에 봉투를 놓았어요. 윤경은 봉투를 보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고마워요. 나가봐요. 네. 김 과장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윤경은 혼자 남았어요. 봉투를 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열어야 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이 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무서웠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윤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열었어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페이지, 신상 조회 결과 정민우. 윤경은 읽기 시작했어요. 이름 정민우. 생년월일 2005년 3월 12일 만 20세. 출신 해솔 고아원. 보호자 외숙모 윤영숙 47세. 고아원. 윤경의 손이 멈췄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고아원 입소 2006년 4월 생후 13개월. 보호자 인수 2015년 9월 만 10세. 10살 때 외숙모한테 간 거야. 윤경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생활 지원 내역.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월 80만 원 고아원 지원금. 월 50만 원 정부 지원금. 2024년 1월 지원 중단. 중단? 윤경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왜 중단된 거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보호자 윤영숙 관련 사항. 지원금 수령 후 민우 학비 미납 3회. 민우 명의 통장 관리 잔액 0원. 현 거주지 서울시 관악구 월세 30만 원. 민우 거주. 윤영숙 거주지 인천시 남동구 본인 소유 아파트. 윤경의 손이 떨렸어요. 같이 살지도 않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윤경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휴지통 옆에 흩어졌어요. 하지만 윤경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진만 봤어요. 민우였습니다. 학생증 사진이었어요. 단정한 교복, 짧은 머리, 또렷한 눈, 그리고 윤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훈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닮았어. 너무 닮았습니다. 윤경은 서랍을 열었어요. 재훈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25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2장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눈썹, 눈, 코, 입 모두 닮았어요. 특히 눈빛. 재훈이가 20살 때 저런 눈빛이었어요. 맑고 또렷한 눈빛. 윤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연일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이렇게 닮을 수 있나? 윤경은 민우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뒷면을 봤어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추가 조사 필요 사항 출생 기록 확인 어려움. 병원 기록 일부 누락. 윤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출생 기록?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흩어진 종이들을 모았어요. 한 장을 찾았습니다. 출생신고 관련. 읽기 시작했어요. 출생일 2005년 3월 12일 추정. 출생신고일 2006년 2월 8일. 신고인 윤영숙 외숙모. 윤경의 눈이 커졌어요. 출생하고 거의 1년 후에 신고했어? 이상했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출생 병원 불명. 출생 증명서 미제출. 아버지 성명 공란. 어머니 성명 윤소희 사망. 아버지가 없어. 윤경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줄을 봤습니다.
어머니 사망일 2006년 1월 15일. 사망 원인 산후합병증. 산후합병증. 윤경은 계산했어요. 2005년 3월에 태어나고 2006년 1월에 엄마가 죽었어. 그럼 아이가 10달쯤 됐을 때 왜 그때 죽은 거지? 윤경은 계속 서류를 뒤적였어요.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 장을 더 찾았어요. 병원 기록 조회 결과, 해당 시기 산부인과 기록 확인 불가, 일부 병원 폐업으로 기록 소실, 윤소희 입원 기록 없음. 기록이 없어? 윤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해. 뭔가 이상해.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봤습니다. 2005년 3월, 민우가 태어난 때, 윤경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2005년 3월, 그때 재훈이는 윤경의 손이 멈췄어요. 해외에 있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훈이가 2004년 말부터 2005년 중반까지 영국에 있었어. 유학이었어요. MBA 과정. 윤경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재훈이 일정을 기록해둔 수첩이었습니다. 펼쳤어요. 2004년 11월 영국 출국. 2005년 7월 귀국. 손가락이 떨렸어요. 민우 출생 시기랑 겹쳐. 윤경은 숨을 참았습니다. 설마.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아니야. 우연이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윤경은 다시 민우 사진을 봤습니다. 그 얼굴, 재훈이를 닮은 얼굴, 그리고 고개 숙이는 버릇. 재훈이도 그랬어. 말할 때 고개를 살짝 숙였다 드는 버릇. 윤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닮았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윤경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재훈아. 작게 불렀어요. 혹시 엄마가 몰랐던 게 있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윤경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윤경은 김 과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김 과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추가로 알아봐줘요. 윤경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무엇을요? 정민우 어머니, 윤소희. 김 과장이 메모했습니다. 2006년에 죽었대요.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봐요. 윤경은 잠시 멈췄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우리 아들 재훈이가 영국에 있을 때 네. 혹시 한국에 들어온 기록 있는지 확인해 봐요. 김 과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회장님, 뭐예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묻지 마요. 윤경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냥 알아봐 주기만 해요.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갔어요. 윤경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윤경은 민우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넌 누구니? 작게 물었어요. 왜 내 아들을 닮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혹시 말을 멈췄어요. 입 밖으로 꺼내기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어요. 혹시 넌 재훈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윤경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저녁 7시쯤 윤경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회장님, 편히 쉬십시오. 고마워요. 윤경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불을 켰습니다. 넓고 조용한 집이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경은 재훈이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18년 전 그대로였어요. 윤경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재훈이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오늘 받은 민우 사진도 꺼냈습니다.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봤어요. 닮았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너무 닮았어. 윤경은 재훈이 사진을 만졌어요. 재훈아, 작게 불렀어요. 엄마한테 말 안 한 게 있었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친구, 아니면, 아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말 안 했어? 왜? 윤경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울었어요. 소리 없이 길게. 밤 10시쯤 윤경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민우 얼굴이 떠올랐어요. 합격증 쥐고 우는 모습. 외숙모가 노가다나 뛰래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경은 눈을 감았어요. 만약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서웠습니다. 진실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건지. 윤경은 이불을 덮었었어요. 김 과장 보고 기다려야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알 수 있겠지.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윤경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려 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우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재훈이의 아들이라면. 윤경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난 할머니야.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를 혼자 두었던 거야. 윤경은 눈을 감았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윤경은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답을 기다렸어요. 정민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경은 사장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줄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민우 생각뿐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입니다. 윤경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들어와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 과장이 이번에도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 과장이 책상 위에 봉투를 놓았어요. 윤경은 그걸 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윤경이 물었어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기록이 이상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상하다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알았어요. 나가봐요. 네. 김 과장이 나갔어요. 윤경은 봉투를 받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열어야 해. 혼잣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있을 거야. 윤경은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 윤소의 관련 조사 보고서. 윤경은 읽기 시작했어요. 이름 윤소희. 생년월일 1983년 8월 4일. 사망일 2006년 1월 15일. 향년 22세. 22. 윤경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렇게 어렸어. 계속 읽었습니다. 직업 카페 아르바이트생. 거주지 서울시 마포구 원룸. 가족 언니 윤영숙, 이복 언니. 이복 언니. 윤경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임신 관련 기록. 산부인과 기록 없음. 출산 병원 불명. 또 기록이 없어. 윤경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2005년 3월 12일경 출산 추정. 출생 신고 지연 2006년 2월. 신고인 윤영숙 언니. 왜 언니가 신고한 거지? 다음 주를 봤어요. 윤소의 사망 당시 상황. 2006년 1월 15일 가정에서 사망. 사인 산후 합병증으로 추정. 부검 기록 없음. 경찰 조사 없음. 부검이 없어? 윤경의 눈이 커졌어요. 이상해. 젊은 여자가 갑자기 죽었는데 부검도 안 했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이 양육 관련. 윤소의 사망 후 윤영숙이 양육. 2006년 4월 해솔 고아원 입소. 입소 사유 양육 불가. 2달 만에 고아원에 보냈어. 윤경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2015년 9월 윤영숙이 재인수. 인수 사유 정부 지원금 수령 목적 추정. 지원금. 윤경의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관련 조사. 출생신고서, 아버지 항목 공란. 윤소의 주변 인물 조사 결과 특정 불가. 2004-2005년 교제 사실 확인 안 됨. 윤경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2004년. 그때 재훈이는 영국에 있었어. 아니. 윤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 한국 온 적 있었나? 윤경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예전 서류들을 뒤적였어요. 재훈이 출입국 기록이 있을 거였습니다. 찾았어요. 정재훈 출입국 기록. 펼쳤습니다. 2004년 11월 3일 출국 영국. 그리고 2005년 2월 8일 입국. 2005년 2월 15일 출국 영국. 윤경의 손이 멈췄어요. 2005년 2월. 일주일. 민우가 태어나기. 한 달 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윤경은 계산했어요. 2월에 한국 왔고 3월에 민우 태어났어. 시기가 맞아. 숨이 막혔습니다. 윤경은 책상에 기대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설마. 작게 중얼거렸어요.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시기, 얼굴, 버릇, 모두 일치했습니다. 윤경은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해. 아직 확실한 게 아니야. 혼잣말로 자신을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윤경은 다시 서류를 봤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 병원 기록 소실 관련. 윤소희가 출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의 병원 기록 다수 소실. 일부 기록 의도적 삭제 의심. 의도적 삭제? 윤경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누가? 왜?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윤영숙 관련 의혹 2006년 초 다수 병원 방문 기록. 방문 목적 불명. 기록 열람 요청 흔적 있음. 윤영숙이 기록을 지운 거야? 윤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뭘 숨기려고? 윤경은 책상 서랍에서 전화번호부를 꺼냈어요. 변호사 이름을 찾았습니다. 장 변호사.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15년째 한승그룹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윤경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 변호사? 나예요. 아,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부탁이 있어요. 윤경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말씀하십시오. 조용히 좀 알아봐줘요. 아무도 모르게. 네. 장 변호사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민우라는 사람. 20살. 출생 기록 확인해 주세요. 출생 기록이요? 네. 특히 아버지가 누군지. 윤경은 잠시 멈췄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훈이랑 연결고리가 있는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 뭐예요? 혹시 묻지 말아요. 윤경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냥 알아봐 주기만 해요. 빨리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윤경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후 3시쯤 윤경은 차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말했어요. 묘지로 가요.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어요. 윤경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40분쯤 지나 묘지에 도착했어요. 윤경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국화를 들고 언덕을 올랐어요. 재훈이 묘지 앞에 섰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재훈아, 작게 불렀어요. 엄마 또 왔어. 국화를 놓았습니다. 오늘은 물어볼 게 있어서.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엄마한테 숨긴 거 있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쓸쓸했어요. 2005년 2월에 한국 왔었지. 일주일 동안 윤경은 비석을 만졌어요. 그때 누굴 만났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자친구 아니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훈아, 엄마한테 말해줘. 윤경은 비석을 꽉 안았어요. 그 아이가 내 아이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민우, 그 아이 말이야. 어깨가 떨렸어요. 너를 닮았어. 너무 닮았어. 윤경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윤경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후에 윤경은 눈물을 닦았어요. 일어섰습니다. 알아볼게. 작게 말했어요. 그 아이가 내 아들인지, 내 손자인지. 윤경은 비석을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내가 못한 일.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윤경은 돌아섰습니다. 언덕을 내려갔어요. 차에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어요.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윤경이 대답했어요. 집으로 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윤경은 창밖을 봤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윤경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훈아, 작게 중얼거렸어요. 왜 말 안 했어? 왜? 대답은 없었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녁 6시쯤 윤경은 집에 도착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넓고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윤경은 소파에 앉았어요.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었어요. 그러다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기록이 이렇게 지워진 건 누군가 숨기려 했다는 거야. 윤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윤영숙.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윤경은 서류를 덮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윤영숙. 그 사람에 대해 더 알아봐요. 네.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 하는지, 민우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윤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전부 다 알아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경은 재훈이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재훈이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민우 사진도 꺼냈습니다.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닮았어. 혼잣말이 나왔어요. 아니 같아. 윤경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혹시 내가 몰랐던 손자가 있었던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혼자였던 아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경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밤 10시쯤 윤경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가 재훈이 아들이라면. 윤경은 눈을 감았어요. DNA 검사를 하면 바로 알 수 있어. 하지만 윤경은 망설였습니다. 그 아이 동의 없이 할 순 없어.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면 맞다면 더 아팠습니다. 20년을 혼자 두었다는 게. 윤경은 이불을 덮었었어요. 일단 더 알아보자.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확실해지면 그때 결정하자.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윤경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정민우.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넌 내 손자일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윤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곧 드러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때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경은 사장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김 과장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전 11시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입니다. 들어와요. 문이 열렸어요. 김 과장이 이번엔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 과장이 책상 위에 파일을 놓았어요. 윤경은 그걸 보며 물었습니다. 맞네요. 네. 조사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어떤? 직접 보시는 게. 김 과장이 말을 멈췄어요. 좋을 것 같습니다. 윤경은 파일을 열었어요. 첫 장. 윤영숙 47세 신상 조사 보고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40대 후반 여자였어요. 짙은 화장, 명품 가방, 화려한 옷차림. 윤경은 그 사진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직업 무직, 거주지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본인 소유, 시가 4억, 차량 수입차 2대 벤츠, BMW. 무직인데. 윤경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이런 생활이 가능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입 내역.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015년 현재 정민우 명의 지원금 수령. 고아 지원금 월 80만 원. 정부 생활 지원금 월 50만 원. 총 수령액 약 6,400만 원. 6,400. 윤경은 계산했어요. 9년 동안. 다음 주를 봤습니다. 추가 수입. 윤소의 사망보험금 3천만 원 2006년 수령. 윤소의 유산약 2천만 원. 민우명의 적금 1,500만 원. 윤경의 손이 떨렸어요. 총액 약 1억 2,900만 원. 1억. 윤경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출 내역 정민우 관련. 학비 지출 연간 약 200만 원. 생활비 지출 월 30만 원. 총 지출 약 5,400만 원. 윤경은 계산했어요. 수령액 1억 2,900. 지출 5,400. 차액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7,500만 원. 어디 갔어? 다음 페이지를 봤어요. 윤영숙 개인 지출 내역. 2016년 아파트 구입 4억, 대출 3억. 2020년 BMW 구입 6천만 원. 명품 구매 다수. 윤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우 돈으로 이런 걸 샀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정민우 현 생활 환경.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빌라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이 낡았습니다.
거주지 서울시 관악구 월세 30만 원. 방 크기 약 5평. 윤경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계속 받습니다. 생활 실태. 윤영숙과 동거하지 않음. 월 생활비 약 20만 원 아르바이트 수입. 식사 1일 한두 끼 편의점 도시락. 의류 구제 및 기증품. 윤경은 숨이 막혔어요. 20살 아이가 이렇게 살고 있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윤영숙과 민우 관계. 목격 증언 수집 결과. 윤경은 천천히 읽었어요. 증언 1 빌라 주민 60대 여성. 민우 착한 애죠. 근데 불쌍해요. 외숙모라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고함만 지르고 가요. 돈 축낸다, 쓸모없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애가 고개도 못 들어요. 윤경의 손이 떨렸어요. 증언 2 편의점 주인 50대 남성. 민우 자주 와요. 맨날 똑같은 거 사가요. 1,000원짜리 삼각김밥. 돈이 없나 봐요. 한 번은 외숙모라는 사람이 와서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욕하더라고요. 민우는 그냥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요. 윤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증언 3 고등학교 담임교사. 민우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적도 최상위권. 근데 항상 혼자였어요. 수학여행도 못 갔어요. 돈이 없다고. 외숙모한테 연락했더니 공부나 시키지 왜 쓸데없는 거 하냐고 하더군요. 윤경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최근 상황입니다. 김 과장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2024년 1월 이후. 윤경은 읽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중단 만 20세 도래. 영숙, 민우에게 생활비 지원 중단. 민우 대학 등록금 요청 윤영숙 거절. 윤경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주를 봤습니다. 윤영숙 발언 민우 빌라 주민 목격담. 대학은 무슨. 돈 벌어. 노가다나 뛰든지. 내가 뭔데 대학을 가. 주제 파악 좀 해. 너한테 쓸 돈 없어. 지금까지 먹여준 것만 해도 감사해. 윤경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뭔데요? 민우 명의로 되어 있는 적금이 있었습니다. 1,500만 원. 응. 그게 지난달에 해지됐습니다. 누가? 윤영숙이요. 윤경의 눈이 커졌어요. 민우 명의인데. 어떻게? 대리인 서명이었습니다. 위조 의심됩니다. 윤경은 숨을 참았어요. 그 돈은 어디 갔어? 윤영숙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윤경은 책상을 쳤어요.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 깜짝 놀라 윤경을 봤어요. 회장님, 저 여자 도둑이잖아. 윤경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아이 돈을 훔쳐. 김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경은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습니다. 윤영숙 사진을 다시 봤어요. 화려한 옷, 명품 가방, 짙은 화장. 민우 돈으로 산 거야. 윤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김 과장. 네, 회장님. 변호사 연결해줘요. 장 변호사. 지금요? 지금. 윤경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김 과장이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연결됐습니다. 회장님께 바꿔드리겠습니다. 김 과장이 전화기를 건넸어요.
윤경이 받았습니다. 장 변호사, 네, 회장님, 윤영숙이라는 사람, 재산 추적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여자 횡령했어요. 아이 돈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증거가 있으십니까? 있어요. 지금 보내줄게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윤경은 잠시 멈췄어요. 법적 조치 준비해요. 횡령, 사기, 뭐든지.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경은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윤경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분노보다 죄책감이 먼저 왔습니다. 이 아이를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윤경은 차를 탔어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관악구요. 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관악구요? 네. 주소 알려줄게요. 윤경은 민우가 사는 빌라 주소를 말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도착했어요. 낡은 빌라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이 녹슬어 있었어요. 윤경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네, 회장님. 윤경은 빌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이었어요. 민우 호수 앞에 섰습니다. 문이 낡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윤경은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잠깐, 왜 왔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뭐라고 말하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경은 그냥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였어요. 민우가 있나 봐. 윤경은 노크하려다 다시 손을 내렸습니다. 안 돼. 아직 아니야. 뒤돌아섰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로 돌아왔어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응. 윤경은 뒤를 돌아봤어요. 낡은 빌라가 보였습니다. 저 안에 그 아이가 살고 있어. 가슴이 아팠어요. 집으로 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녁 6시쯤 윤경은 집에 도착했어요. 재훈이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재훈이 사진을 꺼냈어요. 재훈아, 작게 불렀습니다. 엄마 오늘 그 아이 집 갔다 왔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열악해. 내가 봤으면 마음 아파했을 거야. 눈물이 고였습니다. 외숙모라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윤경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아이 돈 다 가져갔어. 학대하고 방치하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소리 없이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참을 울고 나서 윤경은 눈물을 닦았어요. 얼굴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엄마가 지킬게. 그 아이. 윤경은 사진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밤 10시쯤 윤경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민우 생각뿐이었습니다. 빌라, 좁은 방, 하루 한 끼, 그리고 외숙모의 폭언. 윤경은 눈을 감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윤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지금 당장. 윤경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책상으로 갔습니다.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적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를 돕는 방법. 하나, 둘, 셋. 윤경은 계속 적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차가운 달이었습니다.
윤경은 그 빛 아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민우를 구하는 계획을,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계획을. 다음 날 아침 8시, 윤경은 장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회장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시다니. 장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경은 앉으며 말했어요. 급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십니까? 윤경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거 보세요. 장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윤영숙 재산 내역이에요. 그리고 정민우 명의 자금 흐름. 장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횡령이 명확하네요. 그죠? 네. 미성년자 재산 착복, 대리인 권한 남용, 사기. 장 변호사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고소하시면 처벌 가능합니다. 윤경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수사? 한 달에서 2달. 그 다음엔 기소되면 재판이죠. 6개월에서 1년. 윤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오래 걸려. 네. 그 아이가 지금 당장 힘들어요. 윤경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1년을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경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민사로 갈 수 있어요? 민사요? 네. 재산 반환 청구.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으로. 장 변호사는 턱을 쓸었어요. 가능합니다. 가처분 신청하면 한 달 안에 결과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요. 하지만 회장님, 장 변호사가 윤경을 봤어요. 민우 씨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원고가 되어야 하니까요. 윤경은 멈췄어요. 동의? 네. 당사자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윤경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그럼 제가 직접 만나야겠네요. 네. 그리고 장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이 왜 이 일에 관여하시는지 물어볼 겁니다. 윤경의 손이 떨렸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윤경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DNA 검사는 하셨습니까? 장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왜요? 윤경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회장님, 장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재훈 씨 아들이라면 DNA 검사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알아요.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요? 윤경은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서워요. 무엇이요? 결과가. 윤경은 눈을 떴어요. 장 변호사를 봤습니다. 만약 맞다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0년을 혼자 두었다는 거잖아요. 내 손자를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윤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장 변호사는 한참 동안 윤경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윤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아십니까? 느낌이요. 윤경이 작게 말했어요. 그 아이를 봤을 때 알았어요. 재훈이를 닮았다는 걸. 장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버릇도 고개 숙이는 버릇. 재훈이랑 똑같아요. 윤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다면 장 변호사가 말했어요. DNA 검사를 하셔야죠. 윤경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물었습니다. 만약
틀리면 어떡해요? 네. 만약 DNA 검사 결과가 손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한테 상처만 주는 거잖아요. 장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어요. 윤경은 눈물을 닦았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회장님, 그냥 도와주고 싶어요. 손자든 아니든. 장 변호사는 한참 동안 윤경을 봤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DNA 검사는 하지 마십시오. 장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대신 그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회장님 방식대로 윤경은 장 변호사를 봤어요. 눈에 감사가 어렸습니다. 고마워요. 오후 2시쯤 윤경은 회사로 돌아왔어요. 사장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민우를 만나야 해. 혼잣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윤경은 책상 위에 명함을 꺼내 놓았어요. 민우에게 줬던 명함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전화 올까? 기다렸어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어요. 민우는 도움을 거절했었으니까. 윤경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내가 찾아가야겠네. 저녁 6시쯤 윤경은 차를 탔습니다. 관악구로 가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윤경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하지?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기다려요. 네, 회장님. 윤경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빌라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 민우 호수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 수 있어.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였어요. 노크했습니다. 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민우였습니다. 낡은 티셔츠에 해진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했지만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윤경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경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왜? 여기까지. 민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우는 한참 동안 윤경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줬어요. 윤경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5평도 안 돼 보였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옷장. 그게 전부였어요. 책상 위에는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학 교재들이었어요. 윤경은 가슴이 아팠어요. 앉으세요. 민우가 침대를 가리켰어요. 본인은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경은 침대에 앉았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혼자 살아요? 네. 외숙모는요? 인천에 사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윤경은 민우를 봤습니다. 얼굴이 더 야위어 보였어요. 밥은 먹고 있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경의 가슴이 아팠어요. 민우 씨, 네. 대학 등록금 얼마예요? 민우의 손이 떨렸어요. 왜 그러세요? 알고 싶어서요. 민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600만 원이요.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내줄게요.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등록금. 내가 내줄게요. 안 됩니다.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순 없어요. 왜요? 저는 회장님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윤경의 가슴이 조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받아요. 윤경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대학 가야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왜 이러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윤경은 일어났어요. 민우 앞으로 갔습니다.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우 씨, 네, 나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사고로 죽었어요.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을 봤을 때 그 아이가 생각났어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요. 그것뿐이에요. 윤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받아줄래요? 민우는 한참 동안 윤경을 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경은 민우를 안았어요. 민우는 윤경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길게 윤경도 울었어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작게 속삭였어요. 내가 지켜줄게요. 밤 9시쯤 윤경은 빌라를 나왔어요.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갈까요? 아니요. 윤경이 대답했어요. 묘지로 가요. 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요? 밤인데. 괜찮아요. 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묘지에 도착했어요. 윤경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언덕을 올랐어요. 재훈이 묘지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재훈아, 작게 불렀습니다. 엄마 왔어.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오늘 그 아이 만났어.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 정민우,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를 닮았어. 정말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알고 싶어? 그 아이가 내 아들인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가 없어. 어깨가 떨렸어요. 무서워. 진실이. 윤경은 비석을 꽉 안았어요. 만약 맞다면 엄마가 20년을 몰랐다는 거잖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만약 틀리다면 그 아이한테 상처만 주는 거고. 한참을 울고 나서 윤경은 일어섰어요. 그래도 도와줄 거야. 작게 말했어요. 손자든 아니든 상관없어.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그냥 그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윤경은 비석을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언덕을 내려갔어요.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갈까요? 네. 차가 출발했어요. 윤경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이 떠 있었어요. 밝고 차가운 별들이었습니다. 윤경은 눈을 감았어요. 진실은 나중에 알아도 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를 지키는 게 먼저야. 차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윤경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DNA 검사는 하지 않기로. 대신 민우를 지키기로. 혈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따뜻한 달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윤경은 입학식 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우가 새 옷을 입고 캠퍼스를 걷는 모습을. 얼굴이 밝았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윤경도 웃었어요. 그날 밤 윤경은 장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윤영숙 일, 어떻게 됐어요? 장 변호사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데요? 어제 또 움직였습니다. 또요? 민우 씨 명의 적금 300만 원 해지했습니다. 윤경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증거는요? 확보했습니다. 위조 서명도 확인했고요. 윤경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물었습니다. 민우는 알까요? 모를 겁니다. 통장을 외숙모가 관리하니까요. 윤경은 눈을 감았어요. 그 여자 멈출 생각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막아야겠어요. 장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경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만날 거예요. 윤영숙을요? 네. 회장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윤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 여자가 뭘 하는지 직접 봐야겠어요. 이틀 후, 윤경은 인천 남동구에 있었어요. 영숙이 사는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윤경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15층, 저기서 민우 돈으로 살고 있어. 기사가 물었습니다. 같이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요. 혼자 갈게요. 윤경은 차에서 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1503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40대 후반 여자가 나왔습니다.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영숙이었어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민우, 외숙모 되시죠? 영숙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런데요?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윤경은 명함을 꺼냈어요. 한승그룹 회장 서윤경입니다.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왜요? 민우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영숙은 한참 윤경을 봤어요. 그러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윤경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이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어요. 비싼 가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윤경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우 돈으로 산 거야. 다. 앉으세요. 영숙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윤경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영숙이 건너편에 앉으며 물었어요. 민우 얘기 들었어요. 영숙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요? 대학 등록금 지원 안 해주셨다고. 그게 회장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윤경은 영숙을 똑바로 봤어요. 우리 회사에서 장학금을 줬거든요. 장학금이요? 네. 고아 출신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영숙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래서요? 민우가 받았다고요? 네. 영숙은 입맛을 다셨어요. 얼마나요? 윤경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물었습니다. 왜 안 도와주셨어요? 네. 민우, 대학 가고 싶어 했잖아요. 영숙이 비웃었어요. 회장님은 몰라서 그러시네. 얼마나 돈이 드는데요? 돈은 있으셨잖아요. 윤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우명의 지원금 9년 동안 6,400만 원. 영숙의 눈이 흔들렸어요. 보험금 3천, 유산 2천, 적금 1,500. 윤경이 하나씩 말했어요. 총 1억 2,900만 원.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중 민우한테 쓴 돈은 5,400만 원. 윤경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나머지 7,5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이 아파트요?
차요? 명품 가방이요? 윤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민우 돈으로 산 거죠? 영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나가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경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영숙을 봤습니다. 앉으세요. 나가라니까요. 앉으세요. 윤경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영숙은 한참 윤경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윤경이 말했어요. 민우 돈.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요? 민우를 지킬 권리요. 영숙이 비웃었어요. 지킨다고요? 회장님이 뭔데요? 윤경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은행 거래 내역이요.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민우명의 적금 해지 기록. 전부 있어요. 윤경이 서류를 영숙 앞으로 밀었어요. 위조 서명도 확인했고요.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걸로 고소할 수 있어요. 횡령, 사기, 미성년자 재산 착취. 윤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알아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경이 말을 이었어요. 고소는 안 할 거예요. 네. 대신 윤경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민우한테서 손 떼세요. 영숙이 윤경을 봤어요. 더 이상 돈 건드리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럼 전 뭐가 돼요? 윤경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당신이 선택할 일이에요. 영숙은 한참 윤경을 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윤경은 일어났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돌아섰어요. 아, 그리고 영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만약 약속 어기시면 그땐 가만 안 둘 거예요. 윤경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명심하세요. 윤경은 나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윤경은 민우를 만났어요. 대학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민우가 먼저 와 있었어요.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윤경이 다가갔어요. 공부해요?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앉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밥 먹었어요? 아직이요. 그럼 먹어요. 내가 살게. 윤경이 메뉴판을 건넸어요. 민우는 메뉴판을 보다가 제일 싼 걸 골랐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윤경은 웃었어요. 더 비싼 거 먹어도 돼요. 아니에요. 이게 좋아요. 음식이 나왔어요. 두 사람은 먹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어때요? 민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생겼고요. 다행이네요. 교수님들도 잘 가르쳐 주세요.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윤경은 민우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우 씨. 네. 윤경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외숙모. 연락 와요? 민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가끔요. 뭐래요? 별로 좋은 얘기는 안 해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돈 얘기만 하시고, 공부 그만두고 일하라고 하시고, 윤경의 가슴이 아팠어요. 앞으로는 연락 안 올 거예요. 네.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얘기했거든요. 윤경이 작게 말했어요.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이요? 네. 더 이상 민우 씨 괴롭히지 말라고.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윤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윤경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뭔데요? 민우명의 통장. 새로 만들었어요. 윤경이 통장을 민우에게 건넸어요. 이제부터 민우 씨가 직접 관리해요. 민우는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윤경은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말했잖아요.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가 내 아들 같아서.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윤경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윤경은 민우의 등을 토닥였어요. 밤 9시쯤 윤경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별이 떠 있었어요. 밝고 따뜻한 별들이었습니다. 윤경은 그 빛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작지만 확실한 미소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경은 매주 민우를 만났어요. 식사도 함께 했고 학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민우는 점점 밝아졌어요. 얼굴에 살이 올랐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줄 때는 눈이 반짝였어요. 윤경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진실을 모른다는 게. 어느 금요일 오후 2시 윤경은 사장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장 변호사십니다. 연결해줘요. 잠시 후 장 변호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급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알았어요. 윤경은 차를 타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일까? 30분쯤 지나 도착했어요. 장 변호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책상 위에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윤경이 물었어요. 앉으시겠습니까? 장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윤경은 앉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장 변호사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들이었어요. 이게 뭔가요? 재훈 씨 유품입니다. 윤경의 숨이 멎었어요. 유품? 네. 사고 당시 차에 있던 물건들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보관 창고입니다. 18년 전 증거물 보관소에 있었던 거예요. 윤경은 상자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정리 중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 먼저 보여드리려고요. 장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특히 이것을요. 윤경이 받아들었습니다. 편지였어요.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구겨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소희에게. 윤경의 손이 떨렸어요. 소희.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소희야. 미안해. 영국 가기 전에 만났어야 했는데 전화로밖에 못해서 미안해.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솔직히 놀랐어. 무서웠어. 25인데 아빠가 된다는 게.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아. 소희, 너랑 우리 아기. 내가 책임질게. 꼭. 윤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한테도 말할게. 학위 따고 돌아가면. 그때 정식으로 결혼하자. 우리 셋이서 살자.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반년만. 아니, 5개월만. 빨리 끝내고 갈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사랑해, 소희야. 우리 아기도 사랑해. 아빠가 될게. 재훈. 윤경은 편지를 끝까지 읽고 멈췄어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편지가 무릎 위에 떨어졌어요. 회장님, 장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윤경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장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윤경 앞으로 밀었습니다. 윤경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각서였어요. 각서. 나 정재훈은 윤소희와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래 서명이 있었어요. 재훈이 필체였습니다. 윤경은 각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재훈이가 알고 있었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장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윤경이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점 같은 게 보였어요. 아기였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재훈이 필체였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렴. 아빠가 곧 갈게. 윤경은 사진을 보며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어깨를 떨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각, 제각, 제각. 한참 후에 윤경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민우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재훈이 아들이 맞는 거예요? 장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황상 그렇습니다. 정황상이 아니라 윤경이 말을 끊었어요.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DNA 검사 하시겠습니까? 윤경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편지와 각서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 해야죠. 이미 준비했습니다. 네. 장 변호사가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를 깨냈습니다. 재훈 씨 유품 중에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빗에 남아있던 거요. 윤경은 숨을 참았어요. 그리고 민우 씨 것은 지난주 식사 후 사용한 물컵에서 채취했습니다. 장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어요. 윤경 앞으로 밀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윤경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열어요. 작게 말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장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투를 장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장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어요. 천천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윤경을 봤어요. 정민우 씨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정재훈 씨의 생물학적 아들이 맞습니다. 윤경의 세상이 멈췄어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맞아요? 겨우 물었습니다. 네. 99.99% 일치합니다. 장 변호사가 서류를 윤경에게 건넸어요. 윤경은 서류를 받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피검사자 1 정재훈 부, 피검사자 2 정민우자, 결론 생물학적 친자관계 인정. 글씨가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손자, 맞구나. 작게 중얼거렸어요. 민우가 정말 내 손자. 윤경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장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윤경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재훈아, 이름을 불렀어요. 내 아들이야. 살아있어. 우리 손자가 살아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알고 있었어? 어깨가 떨렸어요. 윤경은 재훈이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엄마한테도 말할게. 그 문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말하려고 했구나. 하지만 못했지. 사고 때문에. 윤경은 초음파 사진도 집어들었어요. 작은 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속삭였어요. 20년을 몰랐어. 내가 자라는 동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 고아원에서 외숙모한테 학대받으며 윤경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 윤경은 눈물을 닦았어요.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장 변호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윤경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우한테 말해야죠. 장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언제가 좋을까요? 천천히 하십시오. 준비되시면요. 윤경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다음 주, 재훈이 기일에. 기일이요? 네.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무덤 앞에서 말하고 싶어요. 장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윤경은 창밖을 봤습니다. 일주일. 혼잣말이 나왔어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달라지겠네. 저녁 7시쯤 윤경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훈이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오늘 받은 서류들을 펼쳤어요. 편지, 각서, 사진, DNA 검사 결과 모두 책상 위에 놓고 봤습니다. 재훈이 사진도 꺼냈어요. 그리고 민우 사진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닮았어. 작게 말했어요. 부자구나. 정말로. 윤경은 재훈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재훈아. 작게 불렀습니다. 엄마. 이제 다 알았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아빠가 되려고 했다는 거. 눈물이 고였습니다. 책임지려고 했다는 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못했지. 사고 때문에. 윤경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한참을 울고 나서 윤경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괜찮아. 윤경은 민우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내 아들. 이제 엄마가 지킬게. 작게 말했습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윤경은 모든 서류를 작은 상자에 넣었어요. 조심스럽게 하나씩. 일주일 후에 이걸 민우한테 보여줄 거였습니다. 그리고 말할 거였어요. 내가 내 손자라고, 내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밤 10시쯤 윤경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손자. 작게 중얼거렸어요. 민우가 내 손자야.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쁨도 섞여 있었어요. 안도도. 가족이 생긴 거야. 윤경은 눈을 감았어요. 일주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말할 수 있어. 창밖으로 별이 떠 있었어요. 밝고 따뜻한 별들이었습니다. 윤경은 그 빛을 느끼며 잠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재훈이가 나왔어요. 민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아들이에요.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윤경도 웃고 있었어요. 민우도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꿈이었어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면 새로운 시작이 올 거였습니다. 2월 14일, 재훈이 기일이었어요. 윤경은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밤새 뒤척였습니다. 오늘 말해야 해. 혼잣말이 나왔어요. 민우한테 진실을. 6시쯤 윤경은 재훈이 방으로 갔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재훈이 사진을 꺼냈어요. 편지도 각서도 초음파 사진도 DNA 검사 결과도 모두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재훈아, 작게 불렀어요. 오늘 내 아들한테 말할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실을 전부. 상자를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전 9시쯤 윤경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우야, 오늘 시간 있니? 꼭 만나야 할 것 같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네, 회장님. 몇 시에 어디로 갈까요? 윤경은 손가락을 멈췄어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적었어요. 오후 2시. 위치 보내줄게. 묘지 주소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윤경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윤경은 묘지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민우가 뭐라고 할까? 혼인말이 나왔어요. 받아들일까? 날.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 묘지에 도착했어요. 윤경은 국화를 들고 내렸습니다. 하얀 국화 한 다발. 언덕을 천천히 올랐어요. 재훈이 묘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재훈아, 작게 불렀습니다. 엄마 왔어. 1년 만이네. 국화를 놓았어요. 근데 이번엔 혼자 안 왔어.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금 있으면 내 아들 올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무섭다. 정말로. 윤경은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그 아이가 날 받아들일까?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을 몰랐던 할머니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윤경은 눈물을 닦았어요. 말해야지. 진실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그 아이한테 맞는 일이니까. 윤경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윤경은 일어났어요. 언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민우를 기다렸습니다. 가방 속 상자를 만지작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시가 되었어요. 1시 30분. 윤경은 계속 입구를 봤어요.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멀리서 버스가 보였어요. 멈춰 섰습니다. 민우가 내렸어요. 깨끗한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윤경은 일어났어요. 민우가 걸어왔습니다. 윤경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회장님, 달려왔습니다. 왔구나. 윤경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꽃을 내밀었어요. 이거 회장님, 아드님 드리려고요. 윤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꽃을 받았습니다. 노란 카네이션이었어요. 가자. 네. 아들. 만나러. 윤경이 민우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언덕을 올랐습니다. 천천히 나란히. 민우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 조용하네요.
응, 평화로워. 윤경이 대답했어요. 재훈이 묘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경은 멈춰 섰어요. 민우도 멈췄습니다. 저기야. 윤경이 앞을 가리켰어요. 민우는 비석을 봤어요. 정재훈 지묘. 그 이름을 보며 멈췄습니다. 재훈. 작게 중얼거렸어요. 알아? 윤경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성이.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 아버지 성이 정씨거든요. 윤경의 심장이 뛰었어요. 그래. 네. 근데 이름은 몰라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윤경은 민우를 봤어요. 그리고 비석을 봤습니다. 가까이 가자. 두 사람은 비석 앞으로 갔어요. 윤경이 가져온 국화를 놓았습니다. 민우도 카네이션을 놓았어요. 앉을까? 윤경이 물었어요. 네.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나란히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민우 씨, 윤경이 불렀어요. 네. 줄 게 있어. 윤경은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우 앞으로 밀었어요. 이게 뭔가요? 열어봐. 민우가 상자를 받았어요.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 각서, 사진,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먼저 편지를 펼쳤어요. 소희에게. 민우의 손이 멎었어요. 소희, 그게 우리 엄마 이름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윤경이 작게 말했어요. 민우는 계속 읽었어요. 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 낳으면 내가 책임질게. 손이 떨렸어요. 엄마한테도 말할게. 학위 따고 돌아가면.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하자. 우리 셋이서 살자. 편지를 끝까지 읽었어요. 사랑해, 소희야. 우리 아기도 사랑해. 아빠가 될게. 재훈. 민우는 편지를 보며 숨을 참았어요. 이게 저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럼 이 사람이. 민우가 비석을 봤어요. 네. 아버지예요? 윤경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민우는 각서도 봤습니다. 나 정재훈은 윤소희와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을.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초음파 사진도 봤어요.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렴. 아빠가 곧 갈게.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어요. 작게 말했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날 원했다는 것을. 민우는 비석을 쳐다보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처음 불러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저예요. 아들이에요. 어깨가 떨렸어요. 민우는 비석에 손을 올렸습니다. 쓰다듬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평생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윤경도 울고 있었어요. 옆에서 조용히 민우가 마지막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이건 뭐예요? 펼쳤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민우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야. 윤경이 말했어요. 너는 정재훈 아들이 맞아. 민우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윤경을 봤습니다. 회장님은. 윤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할머니야.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그래. 윤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재훈이는 내 아들이었어.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윤경을 봤습니다. 미안해. 윤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0년을 몰랐어. 내가 있는 줄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말하지 못하고 떠났어. 사고로. 갑자기 윤경은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몰랐어. 손자가 있다는 걸. 어깨가 떨렸어요. 근데 너를 봤을 때 느꼈어. 뭔가 다르다고. 윤경이 민우를 봤어요. 내 아버지를 닮았더라. 너무 닮았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어. 그리고 진짜였어. 윤경은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넌 내 손자야. 우리 재훈이 아들. 민우는 한참 동안 윤경을 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게 물었어요. 그럼 저는 혼자가 아닌 건가요? 윤경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혼자 아니야. 절대.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 할머니 있어.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가족 있어. 민우는 윤경에게 안겼어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할머니. 처음 불러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 윤경도 민우를 안았어요. 울었습니다. 함께 울었어요. 우리 손자, 우리 민우. 작게 속삭였어요. 이제 할머니가 지킬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재훈이 비석 앞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 위로. 한참 후에 민우가 물었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윤경은 민우를 놓아주며 대답했어요. 무서웠어. 무서웠어요? 응. 윤경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라는 이유로. 널 묻고 싶지 않았어. 민우는 윤경을 봤어요. 먼저 너를 도와주고 싶었어. 그냥 사람으로.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야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 무엇을요? 나를 받아들일지 말지. 윤경이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혈연이라는 걸로. 강요하고 싶지 않았어.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뭐가? 이미 선택했어요. 민우가 윤경을 똑바로 봤어요. 할머니가 처음 도와주셨을 때, 그때 이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민우는 윤경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봐주셨잖아요. 아무도 안 볼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윤경은 민우를 다시 안았어요. 고마워.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손자가 돼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민우야. 윤경이 민우를 놓아주며 말했어요. 네. 아버지한테 인사해. 민우는 비석을 봤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작게 말했어요. 저예요. 민우예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나서, 못 만나서 너무 아쉬워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할머니 만났어요. 아버지 어머니도요. 민우는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혼자 아니에요. 윤경도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재훈아. 작게 불렀습니다. 내 아들이야. 훌륭하게 자랐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엄마가 잘 돌볼게. 내가 못한 일
눈물이 흘렀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손자, 엄마가 지킬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더 기울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가자. 윤경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집에 가자. 우리 집에. 민우도 일어났어요. 우리 집이요? 그래. 이제 너 살 곳이야. 민우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랑요? 당연하지. 윤경이 웃었어요. 손자가 어디 가서 살아? 할머니랑 살아야지. 민우는 멈춰 섰어요. 할머니,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뭐가? 저 같은 사람이 할머니 집에. 윤경은 민우 앞을 막아섰어요. 너 같은 사람이 아니야.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넌 내 손자야. 유일한 손자. 윤경은 민우 볼을 쓰다듬었어요.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윤경은 민우를 안았어요. 고마운 건 할머니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시 가족이 생겨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갔어요.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차에 탔어요. 민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설레었습니다. 윤경도 민우를 봤어요. 옆에 앉은 손자를. 행복했습니다. 차는 저녁 노을 속을 달렸어요. 할머니와 손자를 태우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차에서 내려 집을 올려다봤어요. 크고 넓었습니다.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응. 이제 내 집이기도 하고. 윤경이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민우가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 보였어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와. 민우가 작게 감탄했어요. 방 보여줄게. 윤경이 민우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 한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여기가 내 아버지 방이었어. 민우는 안을 봤어요. 책상, 침대, 책장. 모든 게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18년 전 그대로 두었어. 윤경이 말했어요. 이제 내가 쓰면 돼. 민우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장을 만져봤어요. 아버지가 여기 살았어요? 응. 민우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괜찮아. 윤경이 민우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내 방이야. 민우는 윤경을 봤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윤경은 민우를 안았어요. 고마워. 할머니 곁에 와줘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윤경이 직접 차린 식사였습니다. 민우는 밥을 먹으며 울었어요. 맛있어서가 아니라 행복해서. 처음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게. 밤 10시쯤 민우는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꿈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생겼어. 작게 중얼거렸어요. 가족이 생겼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윤경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자기 방에서. 손자가 옆방에 있어. 작게 말했어요. 재훈이 방에.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잣말이 나왔어요. 재훈아, 내 아들 데려와서 감사해. 윤경은 눈을 감았어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편안한 잠은.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할머니와 손자의 첫 아침이었습니다. 윤경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민우도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내려왔어요. 할머니, 불렀습니다. 윤경이 돌아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일어났구나. 잘 잤어? 네. 너무 잘 잤어요. 민우도 웃었어요. 밥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재훈이의 기일은 더 이상 슬픔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만남의 날이었어요. 선택의 날이었습니다. 사랑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가족이 다시 시작된 날이었습니다.